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코치 오미야입니다. 네, 오늘은 짧게 또 하나의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이기는 대화법에 이어서 두려움 없이 말하는 방법, 저만의 비법입니다. 사실은 친구들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야, 미야, 쟤는 멘탈이 장난이 아니다. 100명이 반대할 때 지 혼자 아닌 건 아니라고 손 들고 앉아있는 애야. 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쭉 들으면서 컸어요. 음, 그것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저는 이제 전혀 몰랐지만,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러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심플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떠냐면 내 말이 틀리고 저 사람 말이 맞을까 봐요. 내 의견이 잘못된 의견이면 어떡하지? 내 의견이 틀린 의견이면 어떡하지? 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기고 지고 하는 관계 속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어, 다른 의견을 맞닥뜨렸을 때 불편하고 뭔가 피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겼지 않을까. 보통 그런 이유들이더라고요. 그런 이유면 더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선 영상에서 이기고 지고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연장선상에서 틀린 답도 없어요. 틀린 답. 이라기보다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사실 대화, 사실 명제에 있어서는 있을 수도 있겠죠. 틀린 대화가. 그런데 그것을 내가 틀리는 것에 틀릴까봐 걱정하는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호기심으로 접근해 보세요. 호기심. 저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나랑 다른 의견을 딱 맞닥뜨렸을 때, 저 사람 왜 나랑 다르게 생각하지? 궁금해요, 일단. 그리고, 나는 ABC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근거가 또 궁금해져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물론 관심이 있는 사람일 때 좀 더, 강화가 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만나면 저는 거부감이 들기보다는 호기심이 먼저 들어요. 나는 분명히 A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알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토론의 효과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살면서, 아니,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자고요. 점심에,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수백 번 고민하고요. 또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생각은 수백 번 바뀌거든요. 이 생각을 담아낸 의견이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바꾸는 게 생각인데, 내 의견 따위, 만약에 틀렸다면 개나 줘버려! 버리고 네 의견이 맞아? 오케이 좋았어 네 의견 내 거. 그 순간부터 내 의견으로 만들면 되죠. 유일하게 토론 수업에서는요. 우리는 동의한다라는 언어를 사용하죠. 동의한다. 네 의견을 들어보고 네 의견이 좀 더 타당하고 마음에 드는데 하면은 동의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순간부터 그 의견이 내게 돼요. 이제 내가 주장해도 돼요. 그렇게. 왜? 난 동의하니까. 이해되셨나요? 영어나 수업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정답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커서 내가 이런 두려움을 갖나 봐요. 이것도 핑계예요. 왜냐면 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자란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건 네 성향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제 사고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대화를 굉장히 호기심의 대상으로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려내는 과정으로 접근을 해요. 저는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밤에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커피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모여서 만약에 커피에 대한 주제를 나눌 때 저는 어떤 주장을 할까요? 야, 커피는 저녁에 마시면 안 돼. 카페인 때문에 절대 안 돼. 밤에 잠 못 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어느 날 커피를 마셔도 돼. 난 네 의견에 반대해. 커피를 마셔도 돼. 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저는 그러면 엄청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커피를 마셔도 된다고? 만약에 저 사람의 말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설득시켜줘.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최근에 나온 어떤 논문이라든지 과학 이론을 갖다가 들이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개인의 경험을 또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잠을 못 자는 건 아니야 라는 주장만 해주더라도 그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저는 이렇게 밤에 커피를 마시겠죠. 그렇게 확실하게 내게 도움이 되고 또 저 의견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이 섰는데도 굳이 내 의견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상대방의 지혜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너무 재밌어요. 상대방의 지혜를 내 걸로 가져온다. 너무 가져오기만 하면 안 되니까 저도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제 지혜를 또 나눠주기도 해야겠죠. 그게 바로 대화예요. 여러분들, 맞아 그래 이런 동조하는 대화 속에서는 별로 배울 게 없더라고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니까. 그런데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의 논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근거, 이런데 제가 원하는 정보들이 있거나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너무 좋아해요. 왜?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저 사람의 지혜를, 경험을 내 걸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마인드셋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부담스럽지 않다. 항상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서 내가 어떤 A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하필이면 내 A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기까지 해.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힘들어해요. 그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기고 지고의 싸움도 아니고 맞고 틀리고의 싸움도 아닙니다. 네, 뭐예요? 호기심으로 접근해라. 왜 반대하세요? 어떤 근거로 반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제스처까지 이렇게 하면서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한 정보네? 아니면 내 의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정보네? 하면 그거 책임 따위 버리고 가져오세요. 아, 그랬구나. 맞네. 이제부터 그 의견 내 거.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 100명, 1000명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00명, 1000명이 나랑 반대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나를 설득시키지 못해요. 아, 내가 이해가 안 돼. 나를 이해시켜줘 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의 주장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고급 정보일 수 있거든요. 더 최신 정보고. 자, 그럴 때는 내가 그동안 많이 얻어왔으니까 나도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준다라는 마음으로 썰을 푸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왜 이 밤에 이 뻘짓을 하고 있냐면요. 한번 제가 무료 강의를 간 적이 있었어요. 무료 강의, 송도에 무료 강의를 갔다가 진짜 그때는 굉장히 교만했을 때였어요. 근데 가가지고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왔다 갔다 2시간 버렸고 강의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무슨 강사가 무슨 전문성도 떨어져 보이고 말은 나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막 이만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시간 강박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은 수업을 듣던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면서 쓱 지나가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나 진짜 죽고 싶었거든 요즘에. 근데 이번 강의 들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이 얘기를 누군가 했는데 그게 제 귀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머리를 진짜 한 대 크게 맞은 듯한 느낌? 그거네. 사실은 저랑 좀 분야도 겹치고 그래가지고 조금은 이제 저한테는 좀 흥미가 떨어지고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유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강의였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강의가 죽고 싶었던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유창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목숨을 구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이 한마디가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구나. 나한테는 덜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는 그 내용이, 그 한마디가 목숨을 구하게끔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깨닫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도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겸손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로 좀 저도 많이 자세가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직업은 강사가 될 것이다 라는 말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자, 얘기했죠? 동의했으니까 이제 내 의견이에요. 네, 강사.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이제 소통의 창구들이 굉장히 많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나의 경험을, 나의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하면서 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쌓인 모든 노하우들이 이렇게 나눔으로써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기 실력을 높여주거나 누군가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거죠. 와우,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차피 지금 잠 못 잘 거 각오하고 커피 마시면서요,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저리. 그리고 항상 뭐 끝까지 보실지 모르겠는데 1.5배속으로 듣거든요, 저는 항상. 네, 그래서 1.5배속으로 들어도 딕션을 보장하는 영상을 만들겠다. 요거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제가 뭐 편집을 멋있게 할 수도 없고 뭐 자막을 달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빨리 듣기 했을 때 들리게는 말해야지 라고 노력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밤 되세요.